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원과 유럽의 전통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12세기의 기사도 규범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신앙이 독실한 귀족이었던 휴드파인과 클레르보의 성 버르나르였다. 그들은 전쟁의 용사들이 전투 자체의 열기와 승리의 쾌감 때문에 야만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을 알았다. 기사들은 교화와 규율이 필요했다. 초기의 규범에는 순결과 검약, 순종에 대한 종교적인 서약이 반영되었고 곧 속인으로서 행해야 할 규범이 두드러졌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한 기사로 만들어주는 용맹은 유혹에 대처하기에도 적합했다. 탐욕에 대해서는 통 큰 분배가, 분노에 대해서는 평정이, 거짓과 욕정에 대해서는 충성심이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었다. 기사도 정신은 당대에 통용되던 귀족적인 사조였던 것이다. 중세 후기의 통속 소설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아서왕, 트로이의 브루투스 장군과 같은 이전 시대의 영웅들 역시 기사도 정신의 대변자로 변형되었다. 심지어 성경까지 샅샅이 뒤져 다윗 왕과 마카베오 같은 인물도 기사도 정신의 상징으로 편입시켰다. 마술 시합이나 자기 수여식 등은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사도는 강력한 힘이었다. 기사도가 원래 의도대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했을지라도 전쟁에서는 이기게 했고 정치적인 관계들도 만들어냈다. 바다를 건너간 대담한 기사의 무용담은 유럽 문화가 해외로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험심을 부추겼고 기독교 전도의 추진력이 되었다. 종교적인 삶은 천국의 문을 열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용사들의 삶은 천국의 문을 닫았다. 그러나 종교적인 모델은 세속인의 삶도 수도승과 숙녀들처럼 규율에 복종함으로써 신성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기사도 정신은 중세 유럽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했고 할리우드의 황금기에는 영웅담을 만들어내며 서구인들의 행동과 자기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사도 정신은 거의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1941년 케네디는 하버드 법과대학원 재학 중 육군 장교 후보생 시험, 해군 장교 후보생 시험에서 잇따라 낙방을 하였다. 그는 백만장자 아버지에게 애절한 편지를 썼고 아버지는 전개와 군의 인맥을 움직여 아들을 해군에 집어넣었다. 모두가 2차 대전에 참전하는데 이 국민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면 장래 나라의 지도자는커녕 어떤 공직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당시 미국의 도덕률이었다. 이렇게 해군에 들어가 훗날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은 그는 평생 진통제와 각성제의 힘으로 살아나갔다. 트루먼은 안경이 없으면 장님과 마찬가지인 지독한 근시였다. 그런 그가 1차 세계대전의 포병대위로 프랑스에서 싸웠다. 시력검사표를 달달 외워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덕분이다. 케네디와 트루먼의 이야기는 어수룩하게 보이는 미국이 사실은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1916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솜강 지역 전투에 25개 사단을 투입했다. 돌격 명령과 함께 영국 젊은 병사들은 40kg 가까운 군장을 짊어지고 독일군 기관총 총구를 향해 온몸을 드러낸 채 진흙탕을 달려나갔다. 소대와 분대의 앞장을 선 것은 귀족 또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었다. 전투 첫날 7만여 명의 영국군이 전사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50년대 차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애트리, 리든, 맥밀런이 이런 지옥과 같은 전투의 생존자들이었다. 세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대학에 복학했으나 함께 전쟁에 나갔던 하구의 3분의 1은 끝내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50세 이하 영국 귀족의 20%가 1차 대전에서 전사했다. 귀족과 명문대학 출신의 전사자 비율은 노동자 농민보다 높았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제임스 루스벨트는 2차 대전 때 해병대 제2 기습대대에서 복무 중 막힌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기습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이 작전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만약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거나 하면 일본군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쟁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니미츠 해군제도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실패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를 만류토록 권해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해군 참모총장 핑 제독에게 내 아들은 제2 기습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전에 가겠는가? 라고 막힌 제독에게 그를 특공작전에 참가시킬 것을 지시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 아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자신들과는 크게 상관없었을 한국전쟁에서 모두 139명의 미군 장성들의 자제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그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의 사망자는 33,686명 포로 및 실종 8,176명, 부상자는 92,134명이었다. 그들 중에는 1952년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 육군 원수의 아들인 하이젠하워 소령과 제3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벤플리트 대장의 외아들 벤플리트 2세는 야간 폭격기 조종사로 작전 수행 중 북한군의 대공포화에 의해 산화되었다. 워커 장군은 아들과 함께 한국전에 참전했고 스스로는 목숨을 잃었다. 점이사 사단장 딘 소장은 부상당한 부하에게 물을 떠다주려고 언덕 밑을 내려갔다가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KILOGRIM 체중이 2개월 만에 58kg가 되었다 한다. 고풍어린 하버드 대학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에 목숨을 바친 하버드 출신 병사들의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 중 17명이 한국전선에서 전사하였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보냈다. 이것이 미합 중국의 전통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이 글을 읽고 대한민국 소위 상위 1%라는 상류층은 과연 이와 같은 경우 자기 자식들을 국가를 위해 사지로 내보낼 수 있을까?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